와우! 징기스칸이라 불리는 마이크 타이슨은 세인들의 눈에 띈 지 불과 10개월 만에 세계 헤비급 시장을 거머쥐며 복싱계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그가 처음 등장한 것은 86년 3월 복싱 전문지인 링즈나 KO 매거진, 인사이드 복싱 등에서는 자그마한 이변이 연이하고 눈 감고 있을 때 스포츠 종합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 처음으로 그를 표지인물로 선정하면서 톱기사로 다뤘다. 이때의 그의 전적은 17전 전 KO 승이었고 그 중에서 12차례가 1회전에서의 KO 승이었다. 그에 대한 최초의 기사가 나가면서부터 타이슨에 대한 관심이 들끓기 시작,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링지에서조차도 마침내 그를 주목하면서 기사를 싣기 시작했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그의 열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불과 20살의 나이로 거목들의 숲에 뛰어들어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강타자. 32살의 노장 트레버 버빅을 2회전에서 목줄을 끊어놓고 WBC 챔피언이 되어 통합전을 향해 질풍노도로 질주하고 있는 이 검은 전사의 모든 것을 종합해본다. 그가 태어난 것은 1966년 6월 30일 뉴욕의 유명한 빈민가인 브루클린의 브라운즈 빌리지였다.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어딘가로 도망을 가버렸고 5살 위인 형 로드니와 어머니 로나만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저주받은 환경 속에서 장차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갈 한 어린 생명이 탄생된 것이다. 그날의 생계에 매달려 가까스로 연명해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슬럼가는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들, 정신병자들의 신음소리가 잠시도 끊이지 않았으며 대낮에도 어두운 골목에서는 살인과 약탈이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이런 주위 환경으로 인하여 타이슨은 나이가 들면서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천성의 어머니를 닮아 착하기 그지없었는데 주위를 떠도는 불량배들에게 하도 시달림을 당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거칠어진 것이다. 나이에 비해 몸집이 컸고 천성적으로 타고난 운동신경에 힘입어 그는 누구든지 싸우는 대로 뻗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싸움의 재미를 들인 타이슨은 싸움으로 자신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의 친구들의 우두머리로 행세하며 권총을 들고 상점을 강탈하는 등의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비행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 13살이 되었을 때 붙잡혀 비행 청소년 순화학교로 수감된 것이다. 이때 타이슨은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 학교에서 전 프로복서인 바비 스튜어트를 만나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때 타이슨은 신장이 5피트 8인치에 몸무게가 210파운드 95kg에 달하고 있었다. 스튜어트는 13살 된 이 거구의 개안에게서 복서로서의 천부적 재질과 거칠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선량하기 그지없는 심성을 발견하고는 그를 복서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타이슨 또한 스튜어트의 이런 뜻을 따랐다. 스튜어트가 복싱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타이슨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변해갔다. 거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세상을 대하는 것이 진지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의 학업 성적은 급속히 좋아졌다. 복싱에서 보이는 급성장도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다. 약 2년 정도 복싱을 가르친 스튜어트는 더 큰 세계로 타이슨을 보내기 위해 전설적인 명트레이너인 커스 다마토에게 타이슨을 보내게 된다. 플로이드 패터슨이나 호세 토레스 같은 명복서들을 길러낸 토레스는 그 인품이나 실력이 복싱인들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었다. 오늘날 명트레이너를 이야기할 때 그를 맨 먼저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카스밀이라는 곳에서 복싱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타이슨이 이 명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여기에 입교한 타이슨은 마치 아버지와도 같이 인자한 다마토의 지도 아래 명복서로서의 꿈을 차근차근 키워나갔다. 이곳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받은 훈련은 정신력이었다.
다마토는 항상 몸의 움직임보다 정신력이 링과 삶에서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가르쳤다. 탄탄하고 굳은 의지 없이는 아무리 힘과 기교가 뛰어나도 큰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집중된 정신훈련과 밀도 있는 신체훈련으로 다져진 그는 지방의 아마추어 경기에 출전하면서 대기로서의 편리는 보이기 시작했다. 프로에 데뷔하기 전까지의 아마 전적이 26승 21KO승 3패. 이 중에 핀란드에서 열린 월드컵의 우승을 비롯해 비교적 이름 있는 경기에서 8번 우승했다. 9살 때부터 거리의 싸움꾼으로 문제를 일으키다가 14살에 최초로 아마추어의 링에 오른 타이슨이 프로로 전향한 것은 18살 때, 정확히 85년 3월 5일의 일이었다. 이때는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타이슨의 법적인 보호자로 나선 다마토가 죽은 지 3년 후였다. 다마토는 타이슨을 친자식과 똑같이 대했으며 임종시에 그가 꼭 훌륭한 복서가 되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77살의 이 명트레이너는 죽는 순간까지도 복싱만을 염려한 인물이었다. 그가 죽기 몇 개월 전에는 어머니마저도 암으로 사망했었다.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타이슨은 거의 보름 동안을 울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거친 싸움꾼으로 불쌍한 어머니의 가슴을 그토록 아프게 만든 것이 한꺼번에 슬픔으로 북받쳐 왔기 때문이다. 그가 비행 청소년 순화학교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반드시 세계적인 명복서가 되어 어머니에게 진 죄를 몇 배로 갚아드리고 어머니의 슬픔을 더 큰 기쁨으로 바꿔드리겠다고 결심했었다. 그런데 미처 그 꿈이 실현되기도 전에 어머니가 저 세상으로 간 것이다. 어머니와 스승인 다마토의 죽음은 그가 태어난 이후의 가장 큰 슬픔이었다. 그런 슬픔들은 결국 모두 복싱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가 휘두르는 주먹 속에서 그런 슬픔이 분노로 뒤바뀌어 파괴력을 가져다 주었다. 아마추어 전적에서 보이는 21KO승 가운데 초반 KO승이 거의 이들의 죽음 이후에 얻어낸 것이다. 아마추어에서 29전을 싸운 뒤 타이슨이 프로로 전향할 때 다마토를 뒤이어 공동 매니저가 된 자콥스와 케이트는 많은 고민을 했다. 타이슨의 파괴력이나 넘치는 스태미너는 인정하지만 LA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헨리 틸만에게 2번이나 패한 바 있고 그의 경륜이 너무 짧아 자칫 프로의 링에서 그 싹이 잘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자콥스는 타이슨의 나이가 18살밖에 안 되지만 조 루이스나 로키 마르시아노의 링 경력을 볼 때도 타이슨과 비슷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타이슨이라고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고 프로행을 결심했다. 1985년 3월 6일 타이슨은 드디어 데뷔전을 갖는다. 헥터 메르세데스와의 경기를 1회 KO승으로 장식하고 KO 퍼레이드의 서광을 연다. 데뷔 4전까지는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경기를 갔다가 오전째부터는 한 달에 2번꼴의 경기로 침체된 헤비급 시장에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경기마다 KO승, 그것도 거의가 1회 KO였다. 그러나 이런 바람에 대해서 복싱계는 무척 냉담했다. 올림픽에서의 메달리스트라던가 아니면 유명한 매니저의 휘하에 있는 선수라면 주목을 받을 법도 했지만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로서는 그저 흔히 있는 작은 이변 정도로만 평가받았다. 중량급 대회에서는 무명 복서들이 지방의 쓰레기들을 상대로 KO 퍼레이드를 벌이는 예가 많기 때문이었다. 반면 복싱인들이 아닌 일반 매스컴에서는 비록 작으나마 그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다. ABC 방송국에서는 그가 6연속 KO승을 거둘 때 중계 계약을 하자는 요청도 했었다. 타이슨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소개된 것은 86년 3월 스포츠 종합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 그를 표지로 다루면서 특집 기사로 대폭적인 지면을 제공한 것이다. 데뷔 1년 만의 일이었다. 이때의 전적은 17전 전 KO승에 평균 KO 시간이 3분 5초, 헤비급 사상 전인 미답의 기록이었다. 그는 11번째의 경기에서 KO 당한 바 있는 자마이카 출신의
스탈링 벤자민은 그의 주먹은 마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바위 같았다고 토로했다. 또 12번째 상대였던 에디 리차드스는 타이슨에게 KO 당하고 나서 트럭에 받쳤을 때와 똑같이 그의 주먹을 맞고 기절했다고 말했다. 250파운드가 넘는 스마프는 경기가 끝나고 30분 뒤에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대포 알에 맞았어도 그런 충격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소 과장된 말로 자신의 패배를 멋쩍게 변명했다. 갑자기 둔탁한 것이 얼굴에 와닿더니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타이슨은 이런 가공할 파괴력을 바탕으로 대단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 견고한 커버링 속에 앞면을 묶고 턱을 바싹 끌어들인 자세로 상대를 밀어붙이며 기회가 날 때마다 터져나오는 레프트 훅과 라이트 보디, 이마에 터지는 스트레이트는 정강석화와 같이 빠르고 묵직하다. 헤비급으로는 비교적 작은 180cm의 신장이지만 50cm가 넘는 목둘레는 웬만한 펀치를 앞면에 허용해도 꼼짝 않는다. 이런 무시무시함은 계속 연승을 불러들였다. 냉담했던 복싱계도 결국은 그를 인정하게 되었다. 전 세계의 복싱 관계 저널들이 앞다퉈 그를 보도했고 이것을 계기로 세계의 복싱 팬들은 그에게 신선을 집중했다. 오합 지졸들로 구성되어 죽을 쓰고 있는 세계 헤비급 이 선수들은 이 가공할 전사가 질풍노도로 자신들을 추격해오자 두려운 눈빛으로 쫓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추격은 워낙 거세었다. 세계 랭킹에 올라 있으면서 바둥거리던 마비스 프레이저나 전 크루저급 챔피언 알폰소 레틸리프가 순식간에 그의 바람에 휩쓸려 버렸다. 일단 먹잇감다운 먹이를 맛본 타이슨은 추격의 고삐를 더욱 잡아다녀 WBC 챔피언인 트레버 버빅마저 목줄을 끊어 먹어치우고만 것이다. 프로에 데뷔한 지 불과 1년 8개월 만의 일이었다. 세계 B급 사상 최연소로 최단 기간에 왕자를 획득하는 신화를 창조하면서 타이슨은 이에 만족치 않고 헤비급 통합을 위해 달리고 있다. WBA 제임스 스미스나 IBF의 스핑크스는 벌써부터 오금이 저린 듯 격렬하게 타이슨을 비방하고 있다. 타이슨이 불지른 열기로 대폭적으로 뛰기 시작하는 헤비급 대전료의 혜택을 잊고 있지만 그들의 비방하는 말투엔 두려움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타이슨은 헤비급 통합뿐만 아니라 라이트 헤비급, 크루저급, 미들급까지도 원정하여 쓸어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헤비급을 통합했을 때 자신에 대한 예우가 다른 체급, 미들급의 마빈 해글러를 지칭에 못 미친다면 그곳으로 날아가서 쑥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명실공히 복싱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 군림하여 그 월계관을 가엾은 어머니와 다마토 스승의 영전에 바치겠노라고 말한다. 포만의 펀치력, 마르시아노의 기술, 알리의 스피드를 모두 능가하여 섭취하고 있다는 이 검은 전사의 꿈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그의 KO 행진은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까?